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삶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비관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을 찬찬히 읽다 보면 그는 단순히 세상을 비관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삶의 고통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바라본 사상가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행복을 쫓기보다 평온을 추구하라고 말했고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글들은 200년 전 철학자의 생각이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독과 인간관계, 시간과 행복, 자기완성을 주제로 한 쇼펜하우어의 저서들을 발췌한 내용들을 다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들려드립니다. 쇼펜하우어가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고독에 대하여 스스로 온전해지는 시간. 인간은 홀로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도 사랑하지 못한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 자유롭기 때문이다. 사교성이 좋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대단히 빈곤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은 내부에서 솟아나는 자산이 없을 때 외부의 소음에 기대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불행의 대부분은 혼자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 적막한 방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으로 최고의 즐거움을 누린다. 반면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적 자극을 찾아 헤매며 아무리 화려한 파티에 가도 지독한 지루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군중이라는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다. 타인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개성을 깎아내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 나 자신으로 살아가며 겪는 고독이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훨씬 고결하다.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로운 사람은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 두려운 사람이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르다. 외로움은 사람을 찾는 상태이고 고독은 자신을 찾는 상태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소음을 만들어낸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침묵은 하나의 능력이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다. 위대한 생각은 대개 고독 속에서 태어난다. 혼자 걷는 길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해질 때 비로소 삶도 편안해진다.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능력이다. 스스로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자유로운 삶은 고독을 감수할 때 가능하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다. 고독은 현명한 사람의 친구다.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운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2부 인간관계에 대하여 고슴도치의 거리두기.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이내 서로의 가시가 몸을 찌르자 아픔을 느끼고 다시 떨어졌다. 추위는 그들을 다시 모이게 했지만 가시의 아픔은 또다시 그들을 갈라놓았다. 결국 그들은 서로의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다. 그것이 바로 예의와 공손함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대할 때는 마치 겨울철에 난로를 대하듯 해야 한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 너무 가까워지면 화상을 입는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와라.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과 불안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질없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머릿속은 내 행복이 머무르기에는 너무나도 좁고 초라한 공간이다. 어떤 사람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그가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사소한 불행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라. 타인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지 않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비결이다.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타인의 결점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다. 나의 비밀을 타인에게 털어놓는 것은 내 자유를 묶을 밧줄을 그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다.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에게 자신의 행복을 맡기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큰 관심이 없다. 우리가 밤새 고민하는 실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결국 누구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만든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순간 자기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 남의 인정으로 채우려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알지 못한다. 인간관계의 많은 고통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커진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사람의 본성을 이해하는 편이 더 현명하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편이 훨씬 현명하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보다 자신의 불안이 더 크기 때문이다. 타인의 판단은 바람과 같다.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다. 타인의 평가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고난을 내어준 것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사람은 남을 부러워할수록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타인의 행동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은 공허하다. 3부. 행복에 대하여. 고통을 다스리는 지혜. 우리 인생은 마치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초와 같다.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욕망이 채워지면 이내 지루함에 빠져들고 만다. 행복이란 얼마나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과 불행을 피했는가에 달려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늘리기보다 불행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현자는 쾌락을 좇지 않고 다만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가지지 못한 것들만 바라보며 슬퍼한다. 이것이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비극이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더 행복하다. 건강은 모든 외적인 가치를 압도하는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좌우된다. 마음의 평화와 육체의 건강, 이 두 가지만 있다면 인간은 어떤 환경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다. 인생의 첫 40년은 우리에게 본문을 제공하고 그 다음 30년은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젊은 시절에는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며 환상을 품지만 나이가 들면 인생의 실체를 가까이서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행복은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데 있지 않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하나가 생긴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 그래서 행복은 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되고 평온함은 욕망이 사라질 때 찾아온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다.
행복은 화려함보다 평온함에 가깝다. 그리고 평온함은 자신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평안은 커진다.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평온이다. 4부 시간과 자기 완성에 대하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객관적인 사물이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적인 시선이다. 같은 풍경을 보고도 누군가는 황량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장엄함을 느낀다. 결국 나의 세계는 나의 마음이 그려낸 그림일 뿐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들의 내면은 언제나 흥미로운 생각과 탐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반면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오락을 갈구하며 방황한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낭비하지 말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느라 오늘을 소모하지 말라.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뿐이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을 바꾸어라.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삶을 구원하는 방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가치를 깨닫는 시기는 모두 다르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된다. 시간은 가장 공평하지만 가장 되돌릴 수 없는 재산이라는 것을. 오늘이라는 하루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인생의 일부로 사라지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잃어서는 안 된다. 삶은 결국 오늘 하루가 모여 만들어진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도 소중히 여긴다. 삶은 생각보다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수록 우리는 더 큰 불안을 만난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 실수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평온은 사라진다. 자신만의 속도로 걷는 사람은 남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생은 승패를 가르는 경주가 아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 화해해가는 긴 여정이다.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뛰어난 사람은 시간을 활용한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고 노년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다. 오늘을 낭비하는 사람은 내일도 낭비한다. 하루는 길지만 인생은 짧다. 삶의 진짜 자산은 시간이다. 운명이라 부르는 것의 상당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이다.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인생은 기대와 현실의 차이를 배우는 과정이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보다 불행을 피하려 한다. 이것은 인생을 견디는 기술이기도 하다.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을 아는 첫걸음이다. 읽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생각만 읽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잃는다. 독서는 사유를 위한 재료다. 책은 많지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배움은 정보를 모으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는 독서는 소화되지 않는 음식과 같다. 독서는 정신의 양식이지만 사색은 소화 과정이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판단력이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지혜를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이 왜 고통받는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문장은 때로 차갑고 냉정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담겨 있고 한 문장 한 문장이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글 가운데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었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낭독의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삶은 늘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들려주는 창가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